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시장은 가관이었죠. 오늘 코스닥은 1.09%, 코스피는 1.22%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낙폭이 좀 강했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조금 약한 흐름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항상 추세를 만든다 그러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코스닥을 매수해주면서 빠르게 코스닥이 좀 더 땡겨 올라왔다라는 거고, 장중에는 3% 정도 하락을, 코스닥도 봐야죠. 장중에는 5% 하락이 나왔었던 흐름이었어요. 미국 시장 2% 하락했는데, 어제 오늘 따지면 장 흐름상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주봉을 봤네요. 오늘 2.32% 하락. 어제까지 따지고 보면 거진 5%예요. 어제 오늘. 코스피도 어제와 오늘을 따지면 한 3.5% 정도의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쨌든 오후장에 이 외국인 투자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당기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오후장에 이 개관이 끌어당겼죠. 개관이 끌어당기고 외국인은 더 팔았어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위주로 좀 더 팔렸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오늘의 이 시장의 주범,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나 아는 놈이 무섭다고 이 개관 놈들이 제일 문제예요. 시원하게 욕 한번 할게요. 이 싸가지 없는 개 호로 새끼들이 특히나 이 사모펀드 새끼하고 투신 새끼들, 강하게 파는 놈들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놈들이다. 공격적으로 사고 공격적으로 팔고, 결국에는 이번 달 이제 월정산이라고 할 수 있죠. 월정산, 펀드 정산을 하기 위해서 팔아 처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팔고 본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겠죠. 호객님, 이번 달 펀드는 마이너스네요. 다음 달에 더 좋은 뭐가 있으니까 다음 달 노려보시죠. 그지랄들 하고 계시겠죠. 그죠? 좀 강하게 빠졌다라는 거. 미국 선물 지수가 보합인데도 우리 시장은 그냥 쳐밀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차라리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게 이 계좌의 마이너스가 덜하다라는 거. 장중에 여기서 이렇게 쳐밀리면 미친다라는 거죠. 차라리 개파락으로 시작해야 한번 쳐 올렸다가 누르면서 더 빠지든 아니면 버티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물량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또 요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또 누구? 개인의 신용미수도 한몫한다. 그러니까 제발 신용미수 좀 쓰지 마셔라. 이해되시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어제 말씀을 드렸던 자리만큼 다 빼버렸어요. 그냥 혹여나 했던 부분인데, 그죠? 혹여나해서 마지노선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마지노선까지 싹 뺐어요. 그냥 그죠? 그냥 싹 빼고 끌어당기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이랬든 저랬든 뭐다? 가바닥은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시 그러면 고점에서의 기존 저점과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드는 쌍바닥의 흐름을 현재는 만들어는 놨는데,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다. 왜? 이제 또 빠르게 이 갭자리는 한번 매꾸로 올라올 거예요. 그럼 코스닥은 1015포인트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좀 안정적이다. 안심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코스피는 3110포인트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좀 안심할 수 있다. 추세가 변경되는 건 3150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이 고점에서의 바닥, 가바닥을 한번 잡은 자리예요. 여기서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고 다시 추세를 잡을 거냐? 그러려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크게 무리가 없어야 되겠죠? 계속 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은 헝다가 지랄이고, 미국은 국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상원에서 거부하고 있고 돈을 못 풀겠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면 디폴트다, 망한다. 또 옐런 아줌마가 헛소리하고 있고 뭐 10월 18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았는데 그로 인해서 겁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우리는 북한의 이 해골바가지 김여정씨가 주접싸고 계시고 산 넘어 산이라는 부분이에요. 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좀 맞고 못 올라타면 한 번 더 민다. 맞고 못 올라타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밀리더라도 298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랬든 저랬든 추세는 꺾어서 내려가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추세가 꺾어서 내려가고 있지만 지키는 자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박스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그냥 봐도 무방한 거예요. 장중에 흔들림은 많이 있었지만 그죠? 요런 박스권 안에서 고점을 못 넘기고 추세를 못 올라타니까 주저앉는 그림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 역시도 지금의 이 자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존에 여기에 대한 박스 작은 거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박스 이 위에서 버티면서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내다가 못 만들어내니까 뭐 다시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요 파란색의 박스도 있지만 이거를 또 한 차례 열어보면 이 윗선은 아직 여기는 아직 무궁화 동산이니까 이 밑에 있는 여기에 대한 박스 이런 식으로 또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버티면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1050포인트죠 결국엔 올라가야 된다라고 못 올라가면 뭐다? 다시 한번 여기 9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에 이런 자리가 열리면 위험할 수 있다. 왜? 그거에 대한 기준은 이 고버스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선물 200 인버스에서 기존의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오늘 이 고점을 뚫었지만 위에서 누르는 장기평선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자리예요. 딱 그 자리를 맞고 밀린 거예요. 2230원에서 2250원 사이. 그리고 이 자리가 뭐예요? 기존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가 기존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뭐 했던 자리?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그나마 이 종목이 한 번 더 혹여나 이 외국 시장이든 뭐든 북한이든 뭐 지랄을 하든 연병을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슈팅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 2,3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예요. 즉 이 고버스가 2,250원 위로 안착 혹은 2,300원 위로 안착하면 뭐다? 대세 하락이 나온다. 더 이상의 시장의 상승은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존에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한 차례 강하게 누르고 여기서 멈춰놓고 한 차례 누르고 여기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다이렉트예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흔들림이 살짝 있지만 요거는 그렇게 매물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박스권이라는 거죠. 요 박스권을 벗어날 거냐 못 벗어날 거냐. 만약 이 박스권을 벗어난다면 뭐다? 시장은 주저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950포인트를 코스닥으로 따진다면 9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930이나 900포인트에서 또 지지받을 확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상승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얘가 상승을 못하고 눌리더라도 2,000원 위에서 또 버티는 그림이 계속 나타나면 시장이 그렇게 막 엄청난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 안에서 버텨버리면 또 조만간이겠구나. 뭐 길어야 2달, 석 달 좀 좋다가 또 그 다음부터 시장이 또 주저앉을 수도 있겠구나.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2,500원까지는 열리는 자리예요. 그죠? 2,500원까지 열리는 자리예요. 위에 비어있죠? 그럼 결국엔 매물
거래가 터졌던 이 매물 안에 갇혀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계속 이 자리를 두드리고 나서 눌릴 때 그 다음 지지라인에서 지켜버리면 야 이거 밑에서 버텨주는데 위에 한번 조금 더 때려볼까? 친구한테 얘기해볼까? 같이 때리자고? 사돈의 팔촌한테 얘기해볼까? 이거 사라고?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500원대까지 2,300원에서 2,500원대까지 열릴 수 있는 자리예요. 월봉도 그죠? 2,800원까지 열린 자리죠. 그죠? 실제적으로 올라갈 때 터졌던 양봉이 여기 하나예요. 이 자리가 2,300원.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면 뭐예요? 죄다 음봉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는 뭔가 이슈만 생기면 쉽게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위에서 누르는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찍어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뚫지는 못할 거다. 거래가 빵 하고 터지지 않는 이상. 왜? 상장된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런 자리는 갭으로 날려버리면 말 다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게 많이 가기 위해서는 갭으로 날리니까. 그죠?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그러잖아요. 올라왔다가 한 차례 눌러놓고 이 기존의 몸통을 만들었던 요런 자리에서 요 자리 위에서 버텨버리니까 눌렀던 요 자리에도 박스를 또 한 차례 만들어버리잖아요. 여기서. 그죠? 만들다가 여기 중간값을 딱 그으면 이 중간값 위에서 버티죠. 박스가.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갭을 띄워가지고 이 위로 올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밑으로 안 들어가고 또 버틴다면 뭐다?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한번 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쌍봉을 만들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갈 거냐? 뚫고 올라가면 오늘의 저점이 우리 시장 또 깨진다라는 거고, 맞고 떨어지면 이제는 정말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기미를 만들어 주겠구나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미국 시장이 또 빠져갖고 2,300원 위로 그냥 갭을 띄워버리면 뭐한다? 그냥 잣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기 때문에 업종 차트가 애매하면 차라리 인덱스 고버스 차트를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지수는 그렇고요. 오늘 좀 죄다 힘들었을 텐데 뭐 툴툴 털어내시든 뭐 오늘 하루 이틀 주식하실 거 아니시니까요. 뭐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요. 대신 이제 종목별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 하락으로 어떤 종목은 고점에서 이제 하락을 준비할 거고, 어떤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준비할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 올라왔다가 쳐 눌러서 바닥에 있는 애들은 오늘 같은 날 많이 안 빠져요. 최대한 이 안에서 버티는 그림.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고, 애매한 자리는 밑이든 위든 방향 잡을 거고, 고점에 있는 애는 뭐 더 가든 누르든 갈 텐데 대부분이 눌릴 확률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지수와 다르게 지수는 위에서 고점과 저점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종목은 지수와 똑같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 안에서 고점과 저점을 종목은 만들어버려요. 왜? 시총의 차이니까. 요때부터 쳐올랐던 종목이나 요때 뭐 있었던 종목이든 뭐든 간에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놓는다. 그럼 결국엔 찍어야 될 자리는 무조건 찍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들든 돈을 처박든 뭐하든 지들 돈 아니니까 그림은 무조건 다 그리고 간다 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뭐 오늘은 종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뭐 종목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오늘 종목을 보면요, 자, 신풍제약이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세무조사 하겠다. 예전에 그 신라젠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은데, 기존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한번 슈팅 나오고 더 이상 버티다 한번 슈팅 나오고 이제는 뭐다? 바닥을 다시 또 한번 잡으러 갈 거고, 뭐 했다? 이 자리 아직 한 번도 확인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오늘 이 자리를 거진 확인했어요.
그죠? 이걸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차트의 모양은 그래요. 이게 무조건 찍고 간다. 대신 그게 언제냐인 거예요. 언제냐. 바로 찍을 거냐? 한 달 뒤에 찍을 거냐? 1년 뒤에 찍을 거냐? 10년 뒤에 찍을 거냐?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주식은. 그죠? 결국엔 오늘 악재를 이용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11% 정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시장에 비해서는 덜 빠지긴 했지만 다른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은 드물다라는 거죠. 결국은 악재 때문에 조금 더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월봉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는 얘는 추세를 확실히 이 밑바닥으로 틀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추세를 요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요만큼이 더 남아있는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 제대로 저점으로 확인하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뭐다? 못해도 45,000원대에서 4만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할 수도 있는 차트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거라면 뭐 해야 돼? 빠르게 6만원을 회복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혹은 악재가 살포시 터졌기 때문에 기존에 이 지지했던 라인을 깨고 내려갈 수는 있어요. 순간 놀래서 당황해서 내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놓칠 수는 있는 거예요. 놓칠 수는 있는데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 바닥에 떨어지기 전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이 자리를 확인했고요. 그럼 그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또 45,000원대가 열려있지만 기존의 거래가 빵 하고 강하게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쉽사리 이탈하지는 않는다. 대신 주봉잉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내일하고 모레죠? 모레까지 6만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어정되면 다음 주 그냥 개파락으로 55,000원 밑에서 시작해버리면 그냥 눌러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 자리를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6만원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7만원대를 또 한번 이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 뭐 미친듯이 갈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죠?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면서 61,000원대가 당연히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딱 기존에 그어놨던 이 자리죠. 제가 지금 그은 것도 아니고, 그죠? 딱 이 자리 찍은 거잖아요. 왜? 기존에 여기가 저점 자리였으니까. 그죠? 기존에 여기가 저점 자리였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일단 확인한 거예요. 밑에 확인했으니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위로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야 그나마 안정적이다. 그나마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 위로 못 올라타고 맞고 밀린다. 그럼 뭐다? 다시 이 자리 또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또 때린다. 때려서 밀리면 그 다음 목적지로 향해 내려가는 거고, 안 밀리면 다시 버티다가 위로 올라갈 때 이 중간값 58,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또 못 나타나면 뭐다? 밀린다 라는 관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61,000원 위로 회복하는, 혹은 앞자리라도 6만원을 회복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일단은 이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만 그래도 잘 나타나 준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8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관점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려면 더 이상의 악재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 않아야 되겠죠.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픈베이스가 어제 상승을 한번 했었죠. 근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오늘 또 한번 밀면서 저점을 또 갱신했어요. 그러면 내일 또 이 자리 3,300원 위로 종가를 형성시킬 거냐. 만약에 3,300원 위로 종가만 형성시킨다면 이제는 뭐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날 거다. 어디까지? 3,800원 혹은 4,000원까지 잡아놓고, 이해되시죠? 요런 자리에 횡보가 한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누르기보다는 옆으로 버티는 자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일 또 저점을 갱신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 한 번 더 눌러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3,150원, 3,100원대까지. 그래야만이 뭐다? 바닥을 잡는다. 이해되시죠? 체제형 관련주고 뭐 탄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데 뭐 아무튼 뭐 정치 테마 준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이 내려가던 추세가 조금씩 연해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강하게 쳐 누르다가 그죠? 이 중심값 하락의 중심값 밑바닥에서 쳐 누르다가 여기서부터 흐름을 바꿔서 요렇게 추세를 바꾼 거죠. 근데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 밑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추세가 바뀌려면 횡보하든 아니면 이 위로 올라타서 이 상단을 한번 때려주고 이 중심값 위에서 버티는 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밑바닥에서는 슈팅이 나오면 일단 팔고 눌리면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죠. 숏박스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그제 영상을 찍었었죠. 여기서 버텨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다. 대신 어디를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못 넘기니까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1차적으로 한 번 눌렀고 그 다음 2차적인 자리가 오늘 5,150원 부근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뭐다? 메꿔놨다 라는 관점인 거죠. 그러면 요런 흐름을 내일도 유지할 거냐냐, 그러니까 요런 추세를 지금의 이 흐름으로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고 시간을 조금 더 벌 거냐, 아니면 다시 메꿔 놓을 거냐의 기준이거든요. 그죠? 오늘 이 양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어제보다 적게 터졌어요. 그럼 내일 시가가 요 밑에서 시작하든지 혹은 이렇게 시작하면 뭐다 또 한 번 요렇게 음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요렇게든 저렇게든 요런 식으로 음봉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엔 추세는 여전히 하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못해도 5,150원은 또 유지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5,150원만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대신 지켜보는 과정에서 오늘의 고점이었던 5,450원, 5,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버티는 그림만 나타나다가 결국은 한 번 더 누른다. 이해되시죠? 넘어간다면, 버티다가 넘어간다면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한 번은 더 치고 올릴 수 있다. 후발주라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랬든 저랬든 지금은 요렇게 해갖고 이 안으로 기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매물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이 안에서만 버티면 조금 더 승산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버킷 스튜디오는 역시나 대장이다. 경고를 먹더라도 쇼박스보다는 아직도 강해요. 그죠? 확실히 강한 모습을 오늘 보여줬죠. 올라왔지만 급등하는 차트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뭐한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왜? 거래가 많이 안 터졌으니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볼린저 밴드를 한번 찍었으니까 오늘의 이 양봉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올라올 때는 이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대신 오늘의 이 시가 부근을 이탈하고 내려앉는다. 그럼 뭐다? 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올라갈 때 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쳐맞아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경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얘는 웬만하면 단일가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빵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뭐다? 내일도 하루도 시세를 분출을 해주는 그림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준다면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양봉 마감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이탈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일은 4,400원을 종가상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위로는 이 5,000원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본다라는 거고요. 이 한국 패키지가 오늘 우회 상장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박았는데 그냥 결국엔 밀렸어요. 시장에서 상한가만 갔다 하면 물량이 그냥 누가 쏟아 붓더라고요. 어떤 쓰레기가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상한가만 갔다 하면 물량을 쏟아 부어버리니까 그저 여기서 거래가 빵빵 터졌죠. 부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맞고 밀렸는데 이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뚫기에는 거래량이 터무니없으니까 쳐맞고 LI 주저앉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주가가 밀렸다. 이랬든 저랬든 뭐 우회 상장을 하겠다. 올해 안으로 우회 상장을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나왔어요. 뭐 나쁘지 않은 뉴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영상 찍었었죠. 요 밑에서 움직일 거냐 위에서 움직일 거냐, 그죠? 일단은 이 위로 일단 한번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일이죠. 내일이 중요한 게 5,400원 위로 종가를 갖다 놓을 거냐 아니면 밑에서 움직일 거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기준에서만 지켜보셔라. 어찌됐든 5,400원 위로만 올라와서 뭐 이 구름대 안에 갇힐지언정 이 위로만 올라와서 버틴다면 어찌됐든 조만간 또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본다라는 거고요. 그죠? 뭐 이거 수익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영상 찍은지.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전자홀딩스가 좀 올라왔죠. 뭐 관련주냐라고 좀 찾아보니까 저거 관련주더라고요. 그 뭐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계산하는 포스. 요새는 이제 인력 대신해서 이렇게 포스 놓고 여기서 메뉴 골라가지고 카드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뭐 그거 관련된 종목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얘가 무슨 정치 테마였나? 뭐에 또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으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해보시고 뭐 기존에 고점 만들어 놓고 쌍바닥을 찍고요. 여기까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그 자리를 뚫었다가 결국에는 이 1,700원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박스의 중간값이 1,380원 이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제는 뭐 1380원 위에서 버티냐 안 버티느냐만 체크하자. 여기도 중간값 따지면 1470원, 그죠? 1470원 버티면 1560원 다시 확인. 1470원 이탈하면 1380원까지 1400원 부근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거고 1400원 이탈하면 1300원 또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박스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주봉과 월봉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단기 이평선들이 아직은 역배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날아갈 수 있는 그림보다는 한 차례 더 슈팅을 만들어 놓고 쌍봉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누를 수 있는 기준은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이 위에서 그냥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정말 강한 흐름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기준이다. 이해되시죠? 주봉과 일봉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는 거. 월봉만 조금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주봉과 일봉 말 그대로 재료가 있어서 뭔가를 버텨준다면 이 월봉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장기 이평선 밑으로 깔아놓고 이 밑에 있는 이평선을 그냥 쳐 올려버리면 되니까 핸들을 이 위에서 만들어 놓고. 이해되시죠? 그럼 한 번 더 위로 쏘아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3,000원대까지도 그런 확률까지 올 거냐 말 거냐는 이 자리 위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큰 원과 요렇게 작은 원이 있어요. 이 작은 원은 오늘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눌렀다가 요렇게만
커피잔을 만들 거냐 아니면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머리통을 만들어 줄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거든요. 되게 우량주죠. 바닥 대비해서 이 나로 관련 뭐 우주 뭐 관련해서 걔 누구야 일론 머스크도 주접을 좀 떨고 이제 테슬라 거 헤쳐먹으니까는 스페이스 X로 뭐 해먹겠다라는 또 관점인 거고, 그로 인해서 도지 코인 헤쳐먹고 별의별 걸 다 헤쳐먹잖아요. 결국에는 스페이스 X에 투자할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도지 코인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주니까 한 번도 누구도 개척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종목도 현재 많은 상승을 했고 그 상승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자리예요. 밑으로 누르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어떻게 보면 추세를 요렇게 하나 잡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요렇게 하나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렇게 자리를 잡아 놓는다면 실제적으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오늘 한번 닿은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버틸 거냐, 뚫고 내려앉으면 결국엔 45,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눌렀다가 뭐한다?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오늘의 이 자리를 버티고 간다면 빠르게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계속 이 바닥에 대한 저점대를 확인하는 자리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물량을 요렇게 크게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값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또 여기에 대한 물량을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렇게 나와야죠. 그죠? 딱 정석대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시총이 있으니까. 그죠? 시총이 있으니까. 뭐 코스피 같은 흐름이니까. 뭐 코스피일 수도 있고요. 그건 확인해 보세요. 제가 굳이 안 보니까. 예전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후원장담은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그림은 코스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흐름이니까 지금의 자리는 지켜볼 만하다. 신규 투자도 가능하다. 대신 47,000원을 이탈하면 일단 뭐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45,000원대나 46,000원대에서 월봉만 보더라도 이런 종목이 아까 한국전자홀딩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위로 올라와서 버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이평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 차례 올라온다면 여기서 시간 벌어놓고 1차적인 요 자리에 대한 시간을 벌었고, 그럼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이 자리를 버티고 47,000원에서 버티고 47,000원 버티는 흐름만 나타나 준다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58,000원에서 63,00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다른 잡주처럼 뭐 막 엄청난 그런 하락보다는, 또 엄청난 상승보다는 5에서 주로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그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KPM테크는 말씀드린 대로 1310원을 1300원을 찍었어요. 결국엔. 그죠? 결국엔 찍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딱 여기까지 갖다 놨다. 그러면 내일 위로 갭 뜨지 않는 이상 갭 하락시키면 뭐한다? 무조건 1300원 한번 찍으러 갔다 온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아침에 빠르게 확인하고 결국에는 위아래 꼬리 달아놨어. 대신 좀 아쉬운 건 뭐다? 거래량이 너무 안 터졌어요. 거래량이 너무 안 터졌어요. 결국에 저점을 한번 갱신해 놓긴 했지만 거래량이 너무 안 터졌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쫙 끌어올리면서 양봉을 만들던 거래량을 쫙 빵하고 좀 터트려 줬으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게 여기 이렇게 기준 잡고 박스를 한번 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자리가 내려올 때까지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약간은 애매한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왜? 거래가 얼마 안 터져서. 월봉도 그지 같죠? 이제 이번 달 하루 이틀 남았는데, 그죠? 위로 올라갈 자리가 이거 1750원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수급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올려놓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달 빠르게 올려놔야 되는데 못 올려놓을 것 같아요. 그럼 뭐다? 오랜 시간 걸린다 이제. 얘는 다시 이 900원대 혹은 1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자리가 나와요. 이 1300원을 이탈하면 1300원을 이탈하면 뭐다? 무조건 1000원 초반대 혹은 900원대 확인하러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별 볼 일 없다. 얘는 말 그대로 뭔가를 노려보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공매도 쳐 때려가지고 그걸로 돈 벌 생각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렸다가 돈을 막 때려쳐 박아놓고 이걸로 한탕 해먹어야지 하고 노렸다가 결국에는 플랜 B로 간 거예요. 에이씨 50억 벌 거 그냥 5억만 벌고 말래 라는 관점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휴머니젠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공매도를 쳤던 거고, 그러면서 그걸로 안주라기보다는 약간 달래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주포들이 뭘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돈줄이 있을 텐데 얘도 지랄할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뭔 지랄했냐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공매도라도 치면서 그 돈 조금이라도 메꿔주면서 달래는 거예요. 야 좀만 기다려. 그런 관점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빠르게 메꾸는 것도 아니고, 오늘 조금 더 다시 메꿔놓긴 했는데 내일 또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워낙 양아치 종목이라 맨날 돈놀이 처하는 놈들이라 오늘 조금 메꿔놨죠. 돈놀이 하는 새끼들이라 하여튼 요런 것들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한국 주식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한탕주의 노리고 있고 급등주가 나오고 있고 미친듯이 막 5연상 10연상 가는 게 나오고 막 10연상 15연상 가다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게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요 1300원 꼭 유지하는지 못하는지 체크. 유지하는 그림만 그래도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17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결국엔 1400원 1500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1500원 위로 올려다 놓냐 못 올려놓냐. 1500원 위로 올려다 놓으면 1300원 굳이 확인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1500원 위로 못 올라가면 뭐다? 결국엔 이 1300원 다시 한번 확인하러 내려온다. 그죠? 왜? 이 거래가 많이 안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이 지지의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 결국엔 이 자리도 아직 못 넘겼다라는 거. 1410원 시간에서 넘겼나? 못 넘겼네요. 아직 못 넘겼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다시 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뭐가 어찌됐든 1450원 위로는 못해도 지금 기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안착해야 돼요. 오늘의 이 1300원 자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안착을 해야만이 얘는 간다. 그나마 이 1700원이라도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잘하면 2200원대나 2000원대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1000원대 보러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뭐 미국에서 뭐 소송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어쨌든 좀 좋게 나오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장이 끝나고 또 뉴스가 나왔죠? 뭔 뉴스가 나왔나? 뭐 mRNA 뭐 백신 개발을 중단한 산오피, 뭐 화이자랑 모더나가 잘하고 있었고 굳이 우리 거 삼상을 뭐 할 데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에서 눌렀어요. 근데 그렇게 뭐 강하게 누른 것 같진 않고요. 어찌됐든 눌렀는데, 자, 이랬든 저랬든 이 진원생명과학은 일단 바닥을 한 차례
좀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아직은 이 쌍바닥을 좀 잡은 모양인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33,000원을 다시 한번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이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락하던 이 각도의 추세를 내려앉다가 여기서 강한 이슈를 발생시키면서 하락하던 자리를 위로 쳐 올리면서 누르면서 뭐예요? 이제 횡보하는 그림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니까 결국엔 오늘 슈팅이 나왔고, 이 슈팅 자체가 단기 고점인 자리까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서 어거지로 무슨 뉴스를 내서라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강한 상승을 유지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못해도 34,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혹여나 이 자리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요 자리죠. 31,500원 유지하는지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월봉이나 주봉을 보더라도 기존의 고점 위에서 버티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죠? 결국에는 종가상 3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대신 위에 있는 박스와 밑에 있는 박스가 있으면 현재는 밑에 있는 박스라는 거고, 이 박스의 중간값을 아직은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자리지만, 얘가 시간이 길어지면 뭐다? 이 박스도 한 차례 주저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분간 보류라는 거죠. 보류.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혹은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려고 모양은 잡고 있다. 대신 이 모양이 어디를 또 넘기지 못하고 어디를 이탈하면 그 모양은 깨진다 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 자리에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조금 더 만들어 줘야 돼요. 왜? 위에서 올라오던 이 이평선이 꺾어서 누르는 자리거든요. 얘가 꺾어서 올라오고 얘도 꺾어서 올라올 때까지 캔들이 먼저 올려다 놓든 아니면 옆에서 버티면서 기다려주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월링스랑 HNDB 디자인도 했는데 이거까지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